창의적인 사람의 7가지 습관 중에서 두 번째 습관, 꾸준히 호기심을 갖는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즈는 이제 앞으로 제가 종종 이야기를 할 건데, 이 트리즈는 옛날 러시아죠. 소련이라고 불렀는데, 소비에트 연방의 겐리 알츠슐러라는 사람이 만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이 알츠슐러가 트리즈를 이론을 발표할 때 독특한 통계 데이터를 하나 발표했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 사람이 분석했던 특허가 있었습니다. 그 특허를 이렇게 난이도에 의해서 내지는 그 특허가 주는 영향력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보니까 주로 5개의 레벨, 5개의 수준으로 구분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수준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수준 1부터 수준 5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수준 1에 있는 수준 1에 있는 특허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되는 특허고요. 대개 뭐 특허의 한 30% 정도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수준 2의 특허는 이전보다 작은 개선을 일으킨 건데, 얘는 거의 한 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네, 수준 3 같은 경우는 어느 특정한 산업계 내에서 큰 혁신을 일으키는 특허가 수준 3이고요. 이게 한 20% 정도 차지하고, 네, 수준 4는 그 산업계를 없애고 새로운 산업계를 만들 만큼 아주 혁신적인 그런 특허가 수준 4입니다. 얘는 이제 한 4% 정도 차지합니다. 근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수준 5가 있는데, 이 수준 5는 수준 1, 2, 3, 4하고 다른 점이, 수준 1, 2, 3, 4는 특허를 만든 사람이 본인이 그 특허를 내려고 노력을 해서 얻었던 결과고요. 수준 5 같은 경우는 특허를 내려고 처음부터 생각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우연히 어떤 현상을 발견해서, 새로운 현상을 우연히 발견해서 그 새로운 현상을 이제 발명으로 이어가는 바람에 기존의 과학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발견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새로운 산업이 태동하는 게 이제 수준 5죠. 퍼센트로 따지면 불과 한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알츠슐러 같은 경우는 수준 3하고 수준 4를 주로 다루는 게 트리즈로 했고요. 수준 1하고 2는 이제 말 그대로 수준이 낮아서 학문적으로 다루지 않았고, 수준 3과 4를 다뤘고, 수준 5는 우연히 발견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인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성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만히 보면 이 수준 5는 1%도 채 안 되는 거지만 가장 창의적인 산물이고요. 그거는 전체 산업이나 어떤 사람들의 살아가는 양식 자체를 바꾸어 버렸던 아주 큰 그 창의적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 5에 있어서 키가 되는 시작점은 어디 있냐면 우연한 발견입니다. 우연히 발견하는 거고, 그 우연한 발견은 주로 누구한테 일어나냐면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는 사람한테 주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기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관찰하면 이제 유대한 발견, 우연한 발견이 이루어지고, 그 발견이 발명으로 이어지고, 그 발명이 가장 혁신적인 창의적 산물을 만들어서 산업을 바꾸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이런 수준 5에 해당되는 사례들을 몇 개 보면서 이게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년 좀 되는데, 46년 봄에 그 미국 보스턴에 있는 한 레스토랑 입구에 사람들을 보라고 안내문이 이렇게 하나 붙여졌습니다. 그 안내문에 있는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 레스토랑에서는 불을 사용하지 않고 요리합니다. 그럼 뭐를 사용할까요? 거기서는 이제 마이크로파를 이용해서 음식을 조리합니다. 라고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음식 조리 레스토랑이라는 뜻이 되는데, 마이크로파가 뭐냐면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전자레인지입니다. 전자레인지. 1946년도고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게 1946년에 세계 최초의 전자레인지이고요. 이걸 만들었던 회사가 레이시온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레이시온사의 이 전자레인지의 이름이 레이다 레인지로 되어 있는데, 레이다 레인지를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었던 그런 케이스죠. 이 전자레인지는 누가 만들었을까? 전자레인지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전자레인지에서 사용하는 이 마이크로파가 주로 극초고주파라고 되어 있는데, 주파수는 아주 높은 대신에 파장은 아주 짧은 그런 이제 주파수죠. 그런 극초고주파를 이용해서 이 전자레인지가 작동을 하는데요. 대략 1초에 뭐 거의 한 24억만 번 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 전개가 바뀌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진동이 벌어져서, 그 진동 때문에 물 분자끼리 서로 부딪혀서 마찰열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열 때문에 음식이 익거나 데펴지는 건데,
이 전자레인지를 발견한 사람은 그 퍼시 스펜서라는 사람입니다. 이 퍼시 스펜서는 사실 학교는 중학교 다니다가 그만뒀던 중학교 중퇴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사람이고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이 사람이 이제 학교도 잘 나오지 않고 하니까 본인이 먹고 살려고 이렇게 여기저기 전전긍긍하다가 무선 장비 회사인 아까 레이시온사 있죠? 레이시온사에 입사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기능사 역할을 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일들을 하는 이제 기능사로 취업을 했는데 주로 맡았던 일이 주로 진공관, 그 당시 이제 마그네트론이라고 그러는데 진공관을 가지고 제작하거나 이렇게 다루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호주머니 안에다가 항상 이 마그네트론을 넣어갖고 다니면서 만지작 하는 게 습관이었는데 이게 이제 양극과 음극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요 마이크로파를 이제 발생시킬 일종의 진공관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진공관을 넣었던 마그네트론을 넣었던 주머니에 사탕이 같이 있었는데 사탕이 녹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따뜻하게 녹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닌데 어떻게 녹았을까? 가만히 보니까 이 진공관 전자관에서 나오는 어떤 파장 때문에 얘가 녹았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합니다. 이번에는 옥수수를 옆에 놓고 이 마그네트론을 동작을 시키니까 옥수수가 팝콘처럼 퍽 하고 튀기는 거를 발견했고 또 계란, 날계란이죠. 생계란을 옆에 놓고 전자레인지에 해당되는 이 마그네트론을 가동을 시키니까 계란이 익었다. 그래서 이제 1945년에 전자레인지 특허를 획득했고 이 전자레인지는 인류가 발명한 모든 물건 가운데서 가장 큰 파급 효과를 일으켰던 그런 물건 중에 하나인데 이게는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우연히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다 보니까 찾았던 물건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준 5의 사례 중에 하나죠. 수준 5의 사례의 두 번째를 보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페니실린입니다. 페니실린. 1928년에 스코틀랜드의 생물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배양기에서 실험을 했어요. 이 배양기 안에다가 박테리아 증식하는 실험을 했는데 이제 포도당 구균이 담겨져 있는 배양기를 며칠 동안 공개되게 노출해 줬는데 거기에 이제 푸른색 곰팡이가 한쪽에 펴 있고 그 푸른색 곰팡이 주변에만 유달리 박테리아가 증식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한 거죠. 그걸 이제 관측하고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유해한 박테리아의 증식을 억제하는 성분이 이 푸른 곰팡이한테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걸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연구하면서 결국 페니실린이라고 명명을 하고 이게 이제 세균과의 전쟁에서 인간이 좀 이렇게 우위를 점하게 되는 이제 소위해서 항생제를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발명이었습니다. 이 페니실린을 이제 대량으로 추출하고 정제하는 방법을 가지고 이제 플레밍은 나중에 노벨 의학상을 1945년에 받기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그 케이스를 볼까요? 자, 엑스레이입니다. 엑스레이. 이 비렐름 렌트겐이라는 사람이 이 엑스레이는 역시 발견을 한 겁니다. 발견한 건데 이 렌트겐은 그 노벨상 가운데서 노벨 물리학상이라는 거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해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1901년이거든요. 그 1901년에 이 엑스레이 때문에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이 비렐름 렌트겐과 관련된 이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암실에서 음극선관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실험을 한 거죠. 음극선관을 두꺼운 마분지, 아주 딱딱한 종이로 검은색 마분지로 둘둘둘 말았어요. 그래서 어느 빛도 음극선관에서 새나올 수 없도록 했죠. 그리고 그렇게 마른 다음에 음극선관한테 전류를 흘려보내자 이 마분지를 뚫고 저쪽 몇 미터 떨어진 책상 위에서 밝은 빛이 나고 있었어요. 그 빛이 나고 있는 곳에 보니까 스크린이 우연히 하나 있었는데 그 스크린이 백금 시아나 바륨이라는 것을 이렇게 코팅을 해놓은 스크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렌트겐은 음극선관에서 형광을 띠는 일종의 선이 나왔다. 어떤 게 레이죠. 근데 그 선이 뭔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모른다고 그래서 X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명명을 했죠. 그래서 그 엑스레이를 가지고 이 사람이 실험을 할 때 첫 번째 실험했던 대상자가 자기 아내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손을 이렇게 달라고 그래서 아내의 손한테 자기가 발견해서 발명을 한 엑스레이 X선을 이렇게 방사를 하죠. 방사를 하니까 반대쪽에 필름에 해당되는 스크린에서 이게 뼈가 드러나고 그 새끼손가락, 약지손가락에 반지도 이렇게 선명하게 찍혀져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특이한 사건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해 렌트겐이 논문을 제출했고, 그 논문 때문에
그 다음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 X선이라는 거는 대단한 발견이었습니다. 사람의 뼈를 보는데 그 사람을 해부하지도 않고 수술하지도 않고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경악했던 그런 사건 중에 하나죠. 이 수준 5의 또 네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카린입니다. 사카린. 보통 그 사람들이 이제 단 거를 많이 좋아하죠. 단맛이 나는 물질을 많이 좋아하는데 이 단 물질이 나는 것들은 되게 칼로리가 높습니다. 되게 설탕 뭐 이런 것들은 칼로리가 대단히 높아서 비만을 일으키죠. 그런데 이 사카린은 이 설탕보다 당도가 수십 배, 수백 배가 더 당도가 높은데도 칼로리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발명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이 사카린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로 우연히 발견된 겁니다. 1879년에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화학과 교수인데 이 아이라 램슨이라는 교수하고 그것도 대학원생이 있었습니다. 콘스턴스 팔베르크라는 대학원생이 있었는데 이 대학원생이 이제 실험을 하다가 원래 이 화학과에서 실험하는 친구들은 실험한 다음에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죠. 근데 이 친구가 무슨 실험을 했는데 주로 뭐 타르에 포함된 뭐 화학물질의 산화 반응 뭐 그런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실험을 하고 나서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었답니다. 빵을 먹었는데 갑자기 빵에서 엄청나게 단 맛이 느껴져서 이 단맛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래서 그날 실험했던 모든 실험 기구를 하나씩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연히 단맛을 내는 물질인 사카린이라는 것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거를 만드는 작업을 논문으로 써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카린이 굉장히 좋은 단맛을 내는 물질로서 발견이 돼서 이제 발명품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카린이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 1977년도에 카나다에서 한 논문이 나왔는데 그 논문에서 쥐를 대상으로 사카린 실험을 해보니까 쥐한테 방광암이 생겼더라라는 이제 논문이 발표가 됐고 그러고 나서 사카린이 사람들 몸에 암을 일으키고 질병을 일으킨다는 이제 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란에 빠졌는데 결국은 1977년부터 한참 한 20년 넘게 지나서 2000년대 초에 미국 식품의약청에서 사카린을 여러 방면으로 조사를 해봤지만 얘는 안전한 물질이다.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연합 등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가장 사카린을 불안해하는 나라는 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굉장히 유명한 아주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던 그런 발명품 중에 하나입니다. 창의적인 발상 기법 중에 스캠퍼라는 게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다루게 되는데 스캠퍼가 알파벳이 전부 7개죠. SCAMPER. 그 중에서 이제 A에 해당되는 거가 어댑트, 영어로 적용하다, 내지는 뭐 적응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어댑트라는 거가 바로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호기심과 관찰을 전제로 하는 창의적 발상 기법입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이나 자연 현상 중에서 어떤 것을 본 다음에 그거를 물건에다가 적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앞에는 그걸 발견한 다음에 그 자체를 물건으로 만들었다고 하면은 얘는 이제 어떤 원리를 발견한 다음에 그걸 적용을 시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찍찍이라고 하는데 신발끈, 뭐 가방끈, 뭐 장갑 이렇게 조이는 거에 주로 쓰고 있는 그 찍찍이가 정식 명칭이 벨크로 테이프입니다. 이 벨크로 테이프는 실제 이제 스위스의 그 메스트랄이라는 사람이 산토끼를 쫓다가 산에 갔는데 산호원갓이라고 그러죠. 이게 뭐 도깨비 풀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바지 같은데 많은 것들이 붙어 있어서 걔를 가만히 보니까 한쪽 끝이 이렇게 이제 갈고리처럼 되어 있고 그게 이제 옷 같은데 탁 걸리면서 그런 이제 열매가 묻어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관측하고 발견하고 관측해서 확대경으로 본 다음에 그 모양을 그대로 만든 게 바로 벨크로 테이프입니다. 이제 탁상용 조명으로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그 앵글 포이즈 조명이라는 건데 로버트 팔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1930년대 그 영국의 젊은 디자이너였던 조디 카워딘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팔을 관찰했습니다. 사람의 팔이 어떻게 펴졌다, 오므렸다, 펴졌다, 오므렸다. 이렇게 관찰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고정장력 결합 원리라는 것을 이제 발견해서 그거를 적용해서 만든 게 바로 앵글 포이즈 조명이고요. 그 당시에 허버트 테리라는 회사를 통해서 최초로 사람 팔 모양의 탁상용 조명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림에 보는 것처럼 사람의 팔과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죠. 2차 세계대전에 사용됐던 전투기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전투기라고 불리는 거는 이제 영국의 스핏파이어라는 겁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데 이 스핏파이어는 바다 갈매기의 모양을 보고 그대로 보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다 갈매기의 모양을 관찰하면서 그걸 그대로 비행기에 옮기는 게 바로 스핏파이어라는 전투기라는 거죠. 그 터널을 뚫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폭발시켜서 조각을 긁어내고 그렇게 하지 않고 요즘은 그 TBM이라는 게 있습니다. 터널 보링 머신이라서 터널을 이렇게 구멍을 뚫는 기계라는 건데 보통 한 대당 5, 60억 원 정도를 호가하는 비싼 기계인데요. 이 TBM은 앞에서 이제 이게 돌면서 터널 이제 그 돌을 깎는 거죠. 돌을 깎으면 걔가 그 안쪽에 돌의 잔해가 몸 안쪽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건데 그 원리는 지렁이가 땅을 파고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원리를 관찰한 끝에 만든 게 바로 TBM이라는 이제 터널 파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제 그 소설, 요즘 이제 영화나 드라마로도 많이 되어 있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셜록 홈즈죠. 이 셜록 홈즈는 코난 도일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셜록 홈즈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팬클럽을 이제 셜록을 따서 이제 셜로키언, 미국에서 그렇게 부르고요. 홈즈라는 말 따서 영국에서 홈지언, 뭐 이렇게 부르긴 합니다. 이 셜록 홈즈를 좋아하는 사람이 셜록 홈즈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가장 매력을 느끼는 게 뭐냐면 그의 뛰어난 관찰력이에요.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그 셜록 홈즈가 어느 방에 딱 들어가면 그 방에 들어간 순간부터 그 방의 히스토리, 그 안에 있던 사람의 역사, 이런 것들을 막 유추해내는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굉장히 관찰을 잘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항상 그 옆에 좀 약간은 셜록 홈즈보다 좀 무던해 보이는 친구 조수가 왓슨 박사라는 사람이 따라가죠. 그래서 그 셜록 홈즈의 시리즈 보면은 항상 그 사건 현장에 갈 때 왓슨 박사하고 대화하다 보면 자네는 맨날 보기만 하지 관찰을 안 하는군 라고 꾸중을 하는 그런 대목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셜록 홈즈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가 어떤 상황을 봤을 때 그걸 보기만 할 게 아니라 그 안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던지고 추리도 하고 하는 어떤 세심한 관찰이 있어야만 좋다. 그걸 이제 지적한 그런 케이스죠. 그 중국의 그 교육 문학 가운데서 요제지라는 게 있습니다. 포송영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거기에 이렇게 하나의 이솝우화처럼 하나의 이제 그 가상의 스토리가 하나 나옵니다.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어떤 선비가 있었어요. 그 선비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과거에 급제하려고 그랬는데 나이가 이제 늙도록 급제하지 못하고 결국 폐가망신해서 나중에 이제 옥황상제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옥황상제 앞에 가서 이유를 따져 물었죠. 불공평하다. 나는 그렇게까지 노력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은 과거에 급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된다. 그랬더니 옥황상제가 이제 두 명의 신한테 술래기를 시키겠다. 정의의 신과 운명의 신이 있는데 술래기를 해서 만약에 정의의 신이 술을 많이 마셔서 술래기 이기게 되면 그래 선비 너의 말이 맞은 거니까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고 만약 운명의 신이 이기게 되면 뭐 세상 사는 게 다 뭐 운명 아니겠냐. 그러니까 너가 포기해라. 뭐 이렇게 다짐을 받은 다음에 이제 내기를 했더니 정의의 신은 술을 3잔 마셨고 운명의 신은 술을 7잔 마셨다. 결국은 이제 운명의 신이 이긴 거죠. 하지만 완벽하게 이긴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석잔의 정의의 신이 마셨던 술잔도 있고 7잔의 또 운명의 신이 마셨던 술잔도 있기 때문에 사람 사는 거는 운도 있고 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운도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 같은 스토리인데 그래서 이걸 줄여서 운칠기삼이라고 합니다. 운칠기삼. 운이 7이고 기라는 게 이제 주로 기술, 자기의 노력인데 기가 3. 전체 10 가운데서 성공할 때 필요한 것은 운이 7, 기가 3이다라는 건데 이 운칠기삼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알츠실러의 수준 5의 그 특허, 그러니까 불과 1% 미만인 거죠.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저거야말로 진짜 운칠기삼의 운이 거의 10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저거 발견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운이 좋은 사람들만 발견하는 거고 그 운이 좋은 사람들이 결국은 그걸 가지고 물건을 발명해서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 운이라는 거는 우리가 운칠기삼에서 기에 해당되는 노력과 호기심과 관심과 어떤 그 사람의 열정이 기반이 됐을 때 그게 피어난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발견, 위대한 발명이라는 것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오는 거지 준비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위대한 발견과 위대한 발명 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위대한 발견과 발명의 기회가 가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걸 기회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호기심과 관찰로 평소에 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위대한 발견과 위대한 발명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이작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할 때 나무 밑에 있다가 우연히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발견했다라고 하지만 뉴턴이 막상 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우연히 나무 밑에 있다가 사과가 떨어진 걸 보고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게 아니고 사과가 떨어지는 과정을 자기는 수십 번도 수백 번도 더 지켜봤다는 거예요. 계속 지켜보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규칙을 찾기 위해서 본인이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아인슈타인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호기심은 그 자체로서 존재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호기심은 신성하기 때문에 호기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런 이제 관심과 호기심을 갖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단히 표현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질문을 계속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저 사람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저 사람은 왜 저 옷을 입었을까? 저 사람은 말을 하면서 왜 손을 움직이고 어깨를 움직일까? 이런 질문을 계속 하는 거죠.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도 저자가 왜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을까? 왜 나와 다르게 생각할까? 왜 이 사람을 여기 등장시켰을까? 하는 질문을 계속하는 겁니다. 꾸준히 질문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전에도 그림 이제 이야기를 잠깐 했었습니다만 정밀한 사실화를 그리는 것도 우리가 호기심을 계속 가지고 유지하는 데서 이제 중요한 그런 실행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의적인 사람의 이제 두 번째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의적인 사람은 꾸준히 호기심을 가지고 꼼꼼하게 관찰하는 습관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한테는 우연한 발견 또 행운과 같은 그런 어떤 사건들이 벌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